공부하셨었죠, 예전에? 20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기본이고요. 네.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도 좀 해요. 조금씩 해요. 네팔 말도. 네. 네팔 말까지요? 예. 14개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김지훈 씨입니다. 그는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 이론을 가졌지만 말더듬 장애 때문에 30년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된 외국인 교수의 충격적인 에세이 한 줄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외국인 교수는 죽기 전 이 에세이를 발표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100만장자 1000만장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옥스퍼드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레인스포드. 당시 33세의 젊은 조교수로 비교 언어학과에 갓 부임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첫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의아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동양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저는 한국에서 온 김지훈입니다. 내일부터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될 교환학생입니다. 처음엔 또 하나의 열심히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영국 대학에는 아시아 학생들이 많았고 그들은 대부분 근면하고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히 빈 제어 슈펀트 아우프 일은 운터리 히트, 프로페서. 독일어로 교수님의 강의가 기대됩니다. 라는 뜻. 그리고는 바로 저스위 파시오네 파라 링귀스틱 쾌무 파라티브. 프랑스어로 저는 비교 언어학에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심지어 고대 라틴어 구절까지 완벽하게 인용했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그 언어들이 모두 그의 모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대체 몇 개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4개요, 교수님. 하지만 제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건 한글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의 말더듬을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할 때 더 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어를 구사할 때는 말더듬이 덜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저는 그와 함께 연구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교수님. 가라는 글자요. 이 기억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글자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옥스퍼드에서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지훈은 언어의 보편성과 한국어의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신청했고 놀랍게도 학부생 중 유일하게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그는 제 연구실에서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음소체계의 결합 구조와 한글의 과학적 배열에 관한 그의 이론은 기존 언어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만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당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쇠들리안 극장에는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고 그 중에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무대에 올랐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심각한 말더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 단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앞줄에서 그에게 계속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대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발음 장애가 있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극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40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칠판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언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글만이 과학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극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연구에 압도되었고 그는 심포지엄 역사상 최초로 학부생으로서 혁신적 언어학 연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캠퍼스 펍에서 그의 수상을 축하하며 지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을 못해도 글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종대왕도 글로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한국어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작게 보이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 한국. 북한과 전쟁했던 그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훈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학문적 전통과 문화적 자부심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지훈은 BBC에서 주최하는 세계 언어와 문화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학자들이 자국의 언어적 특성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훈은 말더듬 때문에 출연을 거절하려 했지만 제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영상과 글로 보여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방송 당일, 지훈은 말 대신 준비해온 한글 애니메이션을 상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그 방송은 BBC 교육 채널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연 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가 한국이었죠. 지금의 한국은 제가 30년 전에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빛나는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찼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음식, 기술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김지훈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분명 유명한 교수가 되었겠지.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 강연 후 저는 주최 측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김지훈이라는 언어학자를 아시나요? 90년대 초반에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던 분입니다. 교수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지금 어느 대학에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한 젊은 대학원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김지훈에 대해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 말씀이신가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서점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번역가 김지훈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의 양력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환학생 출신 전문 번역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소설과 해외 학술 서적을 번역하세요. 제가 읽은 언어의 기원이란 책도 이분이 번역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언어학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천재가 이름 없는 번역가로 살고 있다니. 다음 날,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사무실 건물 4층. 문에는 지훈 번역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 그는 분명 김지훈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지훈.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레인스포드 교수님. 우리는 그의 사무실 근처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심하게 더듬지 않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말더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우연히. 내가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되었을 줄 알았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아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어머니의 암투병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는 가족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계속할 여유가 없었고 그는 생계를 위해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어요. 빚을 갚고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새 30대가 되었고 학계는 저를 잊었죠.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연구자들. 제가 있을 자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내 연구는 혁신적이었어. 계속했어야 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때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어머니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역 마감이 있다며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김지훈이라는 천재를 잃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일상의 무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번역하는 사람. 그것이 30년 후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김지훈 언어학자를 검색해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번역한 몇몇 책들과 출판사 정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논문들은 이제 구글 학술 검색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언어학계는 새로운 이론과 연구로 가득 찼고 김지훈의 선구적인 연구는 잊혀졌습니다. 불현듯 저는 그가 90년대에 BBC에 출연했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지훈 BBC 랭귀지 1990년도 김지훈 BBC 랭거지 1990S를 검색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지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역 중인 원고가 놓여 있었고 노트북은 켜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커피를 마시며 저는 그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언어학 서적부터 문학, 철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번역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30년 전 옥스퍼드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와 지훈, 그리고 몇몇 동료 교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나요? 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데. 그때 제 눈에 그의 책상 구석에 있는 낡은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어의 구조적 우수성과 세계 언어와의 비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아, 그냥 오래된 연구예요. 가끔. 시간이 날 때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30년 전 그가 시작했던 연구의 확장판이었습니다.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내용이었고 그 깊이와 통찰력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이건 대단한 연구야. 왜 발표하지 않았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이제 학계와 단절된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번역가일 뿐이죠. 저는 그의 연구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가 개발한 한글 기반 범용 발음 표기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체계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지훈, 이건 정말 혁신적인 연구야.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학문적 신뢰성이 없어요. 발표한다 해도 누가 진지하게 볼까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비록 학계에서 사라졌지만 혼자서 묵묵히 연구를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한글 음소체계의 보편성 이론은 현대 언어학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지훈, 내가 이 연구를 발표하는 걸 도울게. 옥스퍼드에서 특별 강연을 해. 내가 모든 준비를 할 테니. 그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제 강연 같은 건 못해요. 발표 공포증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게다가 말도 여전히 더듬고요. 하지만 내 연구는.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세계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번역가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우울한 기분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가 최근에 번역한 책이 궁금해졌습니다. 서점에 들러 김지훈 번역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권의 책이 검색되었습니다. 문학 작품부터 과학 서적, 언어학 교재까지 그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의 번역 작업을 해왔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지훈이란 번역가에 대해 아세요? 네, 업계에서는 번역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특히 언어학 관련 번역은 그분만한 사람이 없죠. 해외 출판사들도 한국어 번역은 그분을 지정해서 요청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수많은 지식을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그저 남의 글을 번역하는 데 쓰이고 있다니. 그가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기여했어야 했는데.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의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몇몇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년 전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던 한국인 천재 학생을 기억하나? 그의 잊혀진 연구가 현대 언어학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언어학 연구를 그만두었나요? 그리고 왜 언어학 책을 번역하면서도 자기 연구는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빈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펼쳐진 노트북과 번역 중인 원고가 있었습니다. 지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수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평생이 언어였잖아. 그는 피곤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은 번역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었죠. 제 목소리는 없었어요. 그가 서랍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BBC 방송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켜자 젊은 지훈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한글을 설명하며 빛나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19살의 소년. 그때는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한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화면 속에서 젊은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고 저는 이 혁명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현재의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었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주류 언어, 주류 문화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어, 한글, 그냥 흥미로운 동양의 문자일 뿐이죠. 저는 그의 말을 못 믿겠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연구는 대단해. 내 이론이 실제로
현대 언어학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누가 한국인 번역가의 이론에 귀 기울이겠어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 자신의 열정, 자신의 꿈을 모두 버렸습니다. 지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 안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렸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일어나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지훈을 다시 만난 것은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재능, 잃어버린 꿈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 젊은 리셉셔니스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인스포드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원생 박지성입니다. 교수님 강연 들었어요. 실례지만 김지훈 선생님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났습니다만 왜요?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젊은 학생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김지훈 선생님의 연구는 저희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밀 교과서로 존재해왔습니다.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들 속에는 종종 각주나 역자 주석으로 그만의 이론이 숨겨져 있거든요. 뭐라고요? 네, 선생님은 자신의 이론을 직접 발표하진 않았지만 번역하는 책 속에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셨어요. 특히 언어의 보편 구조를 번역할 때 추가하신 부록은 그건 거의 새로운 이론서나 다름없었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번역한 책들에서 발췌한 역자 주석 모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완전한 하나의 이론 체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지훈 노트라고 부릅니다. 몇몇 대학원생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한글 기반 음소 체계의 재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렸고 저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잠깐, 그 논문. 저도 읽었어요. 영국 언어학계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저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 연구팀으로만 나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썼지만 모든 아이디어는 김지훈 선생님의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길 거부하셔서 저희는 그분의 이름을 넣지 못했죠. 그런데 왜 지훈은 자신의 이름으로 연구를 발표하지 않는 거죠?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선생님께 직접 물었는데 이제 내 시간은 지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어떤 변화요? 내일 서울대에서 한글 기반 언어학 국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저희 연구팀의 후속 논문이 발표되는데 김지훈 선생님도 참석하신다고 해요. 물론 청중으로만요. 그 순간 저는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내일 그 심포지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대강당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해외에서 온 언어학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강당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 연구팀의 발표 주제는 한글 기반 통합 음소 체계와 세계 언어 지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지훈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모든 언어의 음소를 한글 체계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젊은 미국 언어학자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이 이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논문에 인용된 김지훈의 비공개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연구를 볼 수 있을까요?
발표자인 박지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때 Tudo 강당 julgado por uma 뒤쪽에서 comissão 한 formada. 목소리가 Tudo 들렸습니다. julgado por uma comissão. 제 연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강당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30년 전에 옥스퍼드에서 시작했던 연구입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을까? 지훈은 무대 위에 서서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청중들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 꿈을, 제 열정을, 제 자신을. 하지만 이 젊은 학생들이, 그들이 제 연구를 찾아냈고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박지성에게 넘기려 할 때 청중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이론에 대해 더 들려주세요. 이어서 다른 목소리들도 합류했습니다. 네, 제발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이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그에게 칠판과 분필을 건넸고 지훈은 말 대신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도표와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옥스퍼드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 시간 동안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청중들이 한 사람의 칠판 글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훈이 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자들은 앞다투어 지훈에게 질문하고 명함을 건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한 유명한 미국 언어학자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지훈의 연구 노트에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심포지엄 후 열린 만찬에서 지훈과 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군요, 지훈. 당신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 젊은 학생들이, 그들이 제 연구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게. 박지성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에서 선생님의 이론에 관한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도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말을 더듬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언어학자는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은 글과 그림으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리는 호텔 루프탑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한국 때문이에요.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저를 잊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했을 때도 그들은 제 연구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야. 30년 전 내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글을 세계에 알리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한글과 한국이 저를 세계에 알린 거였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천재의 재발견, 그리고 한 나라가 보여준 기적 같은 일.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지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서울대학교 심포지엄 이후 김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어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출판사들은 그의 연구를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심포지엄 일주일 후 지훈의 사무실은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그는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실을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특별 연구원으로 초빙받았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셨어요? 그는 신문을 건네주었습니다. 일면의 큰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잊혀진 천재의 귀환 김지훈의 한글 언어학 혁명. 지훈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고 그의 연구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장문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숨은 보물을 발견했다는 미국 언어학회장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김지훈의 연구는 현대 언어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지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무명 번역가였는데 오늘은 혁신적인 언어학자래요. 아직도 꿈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제 말더듬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보다 제 연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 지훈. 장애가 더 이상 성공의 장벽이 되지 않는 시대야. 한 달 후,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갔지만 지훈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글 언어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이 그의 이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지훈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자리예요.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훈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포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사람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서울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강연 전에 한 곳을 같이 가고 싶은데요. 시간 되실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묘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여사 1945-1997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지훈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분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레인스포드 교수님이에요.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세상이 Tudo 제 julgado por uma 목소리를 듣기 comissão formada. 시작했어요. Tudo julgado. 어머니가 늘 믿어주셨던 대로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함께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묘지를 나오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언젠가 세상에 닿을 것이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을 더듬는 제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목소리는 실제 말이 아니라 제 생각, 제 영혼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날 저녁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었고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강연 시작 5분 전 분장실에서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2,000명 앞에서 강연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억해, 지훈. 사람들은 내 말더듬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야. 그들은 내 생각, 내 이론, 내 열정을 듣기 위해 왔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을 비추었습니다. 지훈이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말을 더듬었지만 청중들은 더 큰 박수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한글의 과학성과 그의 통합 언어 이론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언어를 통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드셨지만 오늘날 한글은 세계를 위한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90분 강연 동안 2,000명의 청중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지훈의 열정, 그의 꿈, 그의 비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분이 넘도록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지훈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교수님. 제가 정말 했어요. 그래, 지훈. 너는 해냈어.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어. 그날 밤 뉴스에서는 김지훈의 강연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말더듬는 천재, 세상을 사로잡다. 한국의 자랑,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학자, 김지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목소리가 되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교육부 장관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고 세계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그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김지훈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언어학자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지식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한국이었어요. 제가 포기했을 때 이 나라가 저를 다시 믿어줬어요. 이제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제 재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해 말, 김지훈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언어학을 넘어 인류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BBC는 그를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글과 한국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등록이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옥스포드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30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열정 가득한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한글 서예가 담긴 액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믿음이 제자의 날개가 된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번역가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교수님이 저를 다시 찾아주셨고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훈. 널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한국이야.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이 내 진정한 가치를 알아봤어. 나는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일 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사람을 키워내는 힘이 있어요. 그날 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저는 TV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더듬는 번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곧 지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에서 깨어난 목소리 김지훈과 한글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어떻게 잊혀졌다가 다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언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계, 문화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 시대를 앞서간 천재성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과 함께 세계 한글 언어학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또다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글 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축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지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말더듬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훈, 너 말더듬이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연구한 한글 음소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언어 치료법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제 연구가 저 자신을 치료하다니. 우리는 그의 새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세계 한글 연구센터라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세종대왕의 동상과 함께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 거대한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지금 30개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는 이제 언어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수많은 상장과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훈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사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명 인사가 다 됐구나.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도 모르는 번역가였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지훈 선생님, 오후 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레인스포드 교수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센터 부소장 이수현입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수현 씨는 제 첫 번째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아내이기도 하죠.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결혼했구나. 축하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사실 수연 씨가 저를 찾아왔던 대학원생 중 한 명이었어요. 제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이수현이 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언어학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바꿨지. 난 내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사무실에 숨어 지냈을 테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고,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들이 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왜 30년 동안 침묵했는지. 왜? 두려움이었어요. 실패에 대한, 거절에 대한, 조롱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사실 가장 컸던 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네. 만약 제가 성공하면, 제 목소리가 세상에 닿으면,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항상 말을 더듬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그는 잠시 와인을 음미하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목소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을 통해, 연구를 통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떤 의미야?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나라예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기술, 그리고 이제는 학문까지.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옳았습니다. 한국은 그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는 한국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한글 언어학 콘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2,000명 이상의 언어학자들이 참석했고, 김지훈의 기조연설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서서 진한 감동을 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 한계, 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제가 포기했을 때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제 연구를 찾아냈고 발전시켰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김지훈이라는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신, 한국의 철학, 한국의 영혼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 기반 세계 언어 통합 시스템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체계적으로 표기하고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언어학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다문화, 소통, 심지어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에도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콘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김지훈 이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언어학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지훈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을 통해 다시 태어났어요. 이 나라가 저를 일으켜 세웠죠. 이제 저는 이 나라를 세계에 알릴 차례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지훈. 너의 연구를 통해, 너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 그날 밤, 제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지훈의 미래처럼, 한국의 미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저 역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멘토이자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 인터뷰와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라운 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대답은 더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지훈의 콘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 2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훈과 수연이 제 여행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고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역사였습니다. 이 궁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또 한 번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종로의 한 작은 막걸리 집에서 우리는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동료 교수들, 학생들, 심지어 그의 옛 출판사 편집자까지 함께 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답했습니다. 회복력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식민지배, 전쟁, 경제위기. 그때마다 한국은 단지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강해졌죠. 지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0년간 침묵했지만 결국은 더 강하고 현명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정신이 아닐까요? 며칠 후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있어요. 왜 그때 저를 찾아오셨나요? 옥스퍼드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순간에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30년 전 내 연구실에 들어온 그 소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그리고 제 연구를 다시 세상에 알린 건 한국이었어요. 제 제자들, 서울대학교, 한국 언론. 그들이 저를 찾아냈고 저를 믿어줬어요. 맞아. 그게 내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야. 이 나라는 자기 자신을, 자기 문화를, 자기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판문점, 국립중앙박물관, 남산타워, 한옥마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천재를 발견한 것, 그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을 지켜본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배운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제주도의 오름 위에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나는 이제 확신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야.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아직 많은 면에서 발전 중인 나라예요.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아니, 내 말은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정신적인 힘, 문화적인 힘, 사람들의 힘을 말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세계와 공유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지지해. 그게 진정한 힘이야.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제 나라와 문화의 가치를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가진 것, 제가 믿는 것,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두 한국에서 왔어요. 그날 밤, 제주도의 작은 해변가 펜션에서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훈, 수현,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소주 잔을 들고 지훈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레인스포드 교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게.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훈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벼루와 붓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영혼입니다.
한국의 영혼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친구이자 제자로부터 김지훈.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단지 지도 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 제 마음속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영국 교수의 눈을 통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천재 언어학자 김지훈의 재발견과 부활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레인스포드 교수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력,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